안녕하세요, 프롱트입니다. 오늘 시간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래도 웹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오랫동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어떤 답변들을 드렸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모아봤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9개월, 2년, 저도 아마 보면은, 뭐, 완전히 케바케긴 하죠. 그런데, 뭐, 정말 빨리 취업하는 분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간이 아니라는 거고,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들이냐면 내가 간단한 요구사항을 받아서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뭐 지금 웹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프론트엔드 쪽이면 이제 뭐 기획서와 같이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모아서 문서화시킨 내용을 봤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동작하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앱 개발도 마찬가지긴 할 거예요. 뭐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뭐 어떤 뭐 도구를 쓰던 아니면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던 뭐 프레임워크를 쓰던 아니면 그냥 하던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방법이든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이 문서 기획서를 봤을 때, 나 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품질을 고려할 수 있을 때까지인데, 지금 나와 있는 1, 2, 3번이 각각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품질을 고려하는 건데, 뭐 품질은 무엇이냐?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한 품질은 정량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요구 사항마다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스스로 마음 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요구 사항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래 내가 이걸 구현해도 나는 이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난 그 방법을 알고 있어. 물론 그거를 구현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떤 코드가 좋은 것이냐. 내가 이 요구사항을 달성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의 품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 2번이 제일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조건이 달성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취업의 문을 두드려 두서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좀 웃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것을 내가 모른다. 그리고 공부할 게 많다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공부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알면은 내가 좀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공부에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공부의 깊이를 더할수록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런가 동시에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니죠. 더 많은 걸 공부하게 돼요. 더 깊이가 많아지는 것이죠. 예, 그런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전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공부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만큼 요즘에는 뭐 인터넷도 많이 발전돼 있고 컨텐츠도 너무너무 많아요. 코딩 부트캠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도 좋은 컨텐츠들, 예를 들어서 뭐 튜토리얼 그런 것들도 많이 정리되어 있죠. 뭐 유튜버와 같은 이제 동영상 플랫폼들 많이 있죠. 네, 뭐 그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또 책도 있습니다. 책도 훌륭하죠. 저는 이 방법이 모두 다 매우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것들이 좋을까?
물론 또 부트캠프는 도대체 어떻게 고르느냐, 뭐 웹사이트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뭐 영어 문서에 있는 사이트를 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여기도 물론 이제 차이가 있겠죠. 보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런 방법 선택지는 다양하고 되게 좋아요. 뭐든지. 근데 중요한 게 딱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어디서 해야 될 거라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공부할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듣는 것, 책을 읽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처음에는 뭐 인터넷 문서다, 책이다 그러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정독을 하고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은 전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책과 영상을 참고로,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아 이런 지식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전 수학은 잘 못했지만 수학 문제를 보면 뭐 선생님이 푸는 거는 잘 푸시죠? 근데 내가 푸는 거는 좀 다르죠? 영상을 본다고 해서 훌륭한 강의 영상을 보면 그분이 잘 구현하는 것이지 내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비슷한 얘기지만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있다. 그걸 공부를 했어요.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뭐 유튜브로도 보고 막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공부했으면 이제 야 내가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 그래 내가 뭐 HTML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뭐 정규 표현식으로 뭐 매칭을 해보자. 뭐 가로 그 뭐 태그가 열고 닫는 게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뭐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거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하는 거, 뭐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학습한 것들을 응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시면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3번은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직접 만들어 보시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미니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따라하기랑 다른 거예요. 책과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 다음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학습 방법은 되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만들어 보고 응용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꼭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피드백이 뭔가요? 예를 들어서 코드 리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저는 그거 해줄 사람이 없는데요. 네, 당연히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비전공자분들은, 전 비전공자기보다는 이제 컴퓨터 전공을 안 한 분들, 그런 분들은 주변에 그걸 가이드를 해주실 분들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셔야 돼요. 커뮤니티를 찾아가시고, 그렇죠? 뭐 온라인에 보면 그 스터디 그룹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또는 뭐 영상을 보고 했으면은 뭐 댓글에 질문을 남기시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이 영상에 질문을 남기시면 꼭 실시간은 아니지만 꼭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뭐라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 하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항상 뭐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신뢰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다른 분들의 이제 컴퓨터 관련된 쪽 분들을 이제 답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로그래밍을 짰으면 어딘가 올려서 저 이런 프로그래밍을 짰는데 뭐 그냥 아무 리뷰나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시면요. 뭐 국내 사이트건 해외 사이트건 개발자분들이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요. 자, 세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할까요? 라고 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 쪽을 하다 보면 업을 바꾸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호사를 했건 또 농사를 했건 아니면은 뭐 진짜 뭐 회계 쪽을 했건 광고 마케팅을 했건 이런 분들이 많이 개발자를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나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나이를 무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회사에서 또 그 회사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회사에 여러분들을 채용할 책임이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냥 나이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대체로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본 바로는 나이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실력이에요. 네. 나이가 뭐 사실은 수평 문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 30대 중반인지 사실 30살인지 뭐 20, 20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20대 개발자들도 사실 되게 잘할 수 있거든요. 20대 초반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런 문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뭐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맨날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저는요, 걱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거 걱정할 시간에 개발의 실력을 늘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히려 그 걱정을 하기보다, 태도와 자세까지 갖추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쟤는 뭐 실력 모르겠는데 내가 더 나이 많은데 혹시라도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그런 꼰대 마인드, 젊은 꼰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세만 아니시면 당연히 겸손하고 어린 친구에게도 배우고 10대 개발자들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나 배우고 그런 마인드만 당연히 갖추셨다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이보다는 실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또 업을 바꾸는 분들을 많이 제가 봐서 그런지 과거 경력을 숨겨야 할까요? 물론 업을 바꾸지 않더라도 뭐 취업하기 전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전공했다, 뭐 미술을 전공했다, 아니면은 뭐 전혀 다른 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전공했는데 이제 뭐 중퇴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퇴하거나 뭐 학업을 중단했거나 뭐 대학교 이과 뭐 그렇잖아요. 뭐 대학교 가보면 현실은 뭐 내가 기대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것들을 배운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전자 컴퓨터 이런 쪽을 막 섞여가지고 배웠거든요. 전 전자 쪽이 이런 게 솔직히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사실 컴퓨터를 잘했던 것도 아닌데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UI 만들고 이런 게 그냥 재밌었을 뿐이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과거 경력을 숨겨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처음에 이런 질문을 받고 놀랐거든요. 아니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러니까는 이 과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전공으로 뭐 공부를 했건 특히 이제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왜냐면은 그게 소프트웨어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관심이 많을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해결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쪽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되게 스킬로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역량이나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직장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과거의 업무에서 배운 점이 무엇인가?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서도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업을 바꿔도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뭐 개선 의지가 있거나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왜 업을 바꾸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스스로 답을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접고 했다는 거는 뭐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해보니 이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유를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되게 숨기지 말고 오히려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뭐 나의 과거를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그래,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고, 전 그게 제가 선택을 했지만 너무 안 맞다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로 맞지 않았고, 즐겁지 않은 삶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전 봐요. 뭐 그 자체가 실패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바꾸려는 열정이죠. 도전이고. 전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아무리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좀 꼰대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끝까지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하고 성장했는가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제 그게 현재의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원래 하셨군요. 전공이 그것이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회사에서는 별 기대를 안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업을 바꾸거나 전공을 바꿀 때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많은 단계에 다다르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구현할 수 있는 거, 내가 품질을 고민하면서 구현할 정도까지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더 훌륭한 개발자로 볼 수가 있죠. 전공자보다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앞으로 성장이 더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현업에서는 이 친구는 뭐 그 전공자가 아니니까 컴퓨터 전공이 안 했으니까 뭐 컴퓨터 기초는 잘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고 본인의 로드맵이 있네. 그럼 앞으로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더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투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업을 바꾸는 또는 이제 전공일 수도 있죠. 이제 업을 아직 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전공을 바꾸는 분들은 정말 저는 멋쟁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력서 이런 걸 숨기지 말고 이게 과거라고 표현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은 그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걸 포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학습하고 열심히 해왔던 것들을, 그리고 도전 정신, 이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걸 오히려 더 드러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친구는 뭐 정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럴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런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습 속도를 보여주세요. 물론 이게 느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내가 뭐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1년 만에 6개월 만에 현재 이만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이 친구 가능성이 있네 라고 볼 확률이 높죠. 좀 얘기가 길었네요. 뭐 유튜브는 뭐 빨리 돌려볼 수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는 CS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약자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기초 지식에 대한 이제 학문들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웹 개발이면 뭐 자바스크립트만 공부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기초 지식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어요. CS 다음은 좋죠, 당연히. 네, 여러분들 찾아보면은 뭐 CS50이나 무슨 뭐 MIT에서 나온 CS 뭐 그 공개된 강의 이런 것도 많아요. 물론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웹 개발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엔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프론트라면 저는 네트워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HTTP. 왜냐하면 웹이라는 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신이 잘 되게 통신을 이해하면서 개발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거 HTTP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트워크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막 물리계층, 뭐 데이터 링크, 무슨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HTTP, TCP 뭐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HTTP예요. HTTP가 뭐 상위 계층인데 요것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든 프로그래머들에게 중요한 기초 지식이죠. 요즘에는 뭐 코딩 테스트를 많이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도 준비가 되기도 하고, 저는 그냥 운동선수로 치면 이걸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초 체력이라고 봐요. 모든 운동선수가 아침에는 뭐 웨이트하고 달리기 하고 하잖아요. 완전 그거랑 일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그냥 내 그 기초 테스트, 아니 기초 역량을 기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그 헬스장 가서 되게 막 과도한 거를 들거나 무리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다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거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데이터베이스 OS인데, 만약에 백엔드 개발자라면 데이터베이스나 OS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책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뭐 컴퓨터공학과에 있는 배우는 것들을 뭐 전공 서적들을 찾아보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막 원서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가서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많아요. 쉬운 것들이. 그래서 되게 쉬운 것들을 그냥 보세요. 쉬운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거, 책을 펼쳐보고 뭐 책이 너무 잘 읽힌다라고 하면 그런 걸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와닿지 않죠. 왜냐? 이게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이랑 연결되는데, 이게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는데, 이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연결짓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코딩을 놓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커밋을 하셔야 돼요. 기세 커밋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뭐 웹 개발을 했다. 그런데 뭐 서버랑 뭐 데이터를 주고받아. 그랬을 때 뭐 포스트 요청을 한다. 그럼 포스트는 뭐지? 찾아보세요. 네트워크에서 찾아보고 포스트라 이거구나. 포스트 말고 또 뭐가 있지? 뭐 겟 요청이 있네. 뭐 푸시 있고 델리트가 있네. 이건 뭐지? 왜 이건 존재할까? 이게 HTTP의 메소드래. 그럼 이건 무엇일까? 그럼 HTTP 메소드는 뭐 헤더에 있는 항목들은 또 뭐가 있나? 뭐 연결 지으면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학습을 한 단계 한 단계 깊이, 그리고 넓이를 늘려가는데 그게 관련된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돔이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엔드 개발하다 보면 돔을 탐색을 해요. 그러면 뭐 쿼리 셀렉터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뭐 돔의 트리를 탐색하는데, 얘는 도대체 내가 가져다 쓰는데 어떻게 탐색을 할까? 봤더니 얘는 탐색 알고리즘이 이렇게 있어. DFS라는 걸 쓰는 건가? 막 찾아보고. 그러면은 이건 뭐지? 이거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나오는 건가? 그걸 찾아봐서 이런 알고리즘이 있구나. 막 그렇게 해서 연결짓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좋을까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의견이 아마 되게 이거는 개발자마다 다른 의견일 수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냥 소프트웨어 쪽을 떠나서도 중요하죠.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 회사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채용 사이트 내용들만 읽어봐도 그런 느낌이 와닿을 수 있고, 또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 이것만 보고 면접을 봤을 때의 태도, 이런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고,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누군가가 발표한 문서, 영상, 그 느낌만 봐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요. 요거는 사실 돈을 잘 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어도 점점 매출이 느는 회사,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거나 그러면은 제 경험상,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분위기도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은 개발 문화도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서 흑자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그래, 이 회사가
2, 3번이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측면은 경제적인 성장 말고도 여러 가지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것만 봐도 매출이 늘지만 뭐 흑자는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커머스 회사들도 좀 그렇잖아요. 네, 흑자지만 굉장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성장이 있다는 건 또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경제적인 거 말고도 3번을 보면 으쌰으쌰 하면서 와 회사가 이렇게 커가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많이 늘어나요. B2C를 하면은 사용자가 그러면은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회사의 분위기도 좋고 와 이 성장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막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들을 막 해보는 재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기여하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열정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다음 4번은 코드의 품질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성장도 하고 돈도 잘 벌고 오케이 좋아. 그런데 프로그래밍 코드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돌아가면 장땡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도 돼요. 코드가 돌아가도 되는데 코드의 품질을 고려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코드를 짜고 어쨌든 이 회사가 뭐 개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질을 고려하고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뭐 코드 리뷰건, 페어 프로그래밍이건, 뭐 에자일을 이용하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회사인데 요거는 그런 느낌을 좀 찾기는 어려워요, 사실. 뭐 입사하기 전까지. 하지만 뭐 인턴을 할 수도 있고 면접 과정에서 살짝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어떤 개발 문화가 있나요? 라는 거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름아름 여러분들이 알아봐서 이게 이제 어쨌든 동료가 일단 있어야 돼요. 개발 동료가 물론 없어도 또 그게 단점은 아니거든요. 내가 혼자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그래도 아주 소수라도 있으면 그 친구랑 나랑 뭐 어쨌든 코드 리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할 수 있고 되게 중요한 분위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뭐 스터디가 좀 같이 분위기가 있다거나 그러면 좋겠죠. 회사가 이제 모든 것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나왔던 뭐 돈을 잘 벌고 성장이 되고 코드 품질을 고려하고 막 이렇게 뭐 채용 사이트 봤더니 이 모든 게 다 해당돼 갔는데 한 달 뒤에 그 회사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많아요. 네. 물론 큰 회사는 뭐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나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을 보고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갔지만, 그분이 퇴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나 이 사람 때문에 왔는데 퇴사하시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은 것 같고요. 그 환경에서 뭐 좋은 환경이면 좋겠으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을 하는 방법을 찾고 그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든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뻔한 얘기죠, 오늘 얘기들이. 제가 오늘 FAQ처럼 말씀드렸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거를 전달해 주고 싶어서 꼰대처럼 이야기했는데 뭐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FAQ 이야기는 비전공자,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